안녕하십니까, 주식사막 예단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왜 미국으로 가는지, ADR은 단순 상장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장 이야기가 아니라 평가를 바꾸는 구조 이야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염두에 둔 ADR,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주가는 하루 만에 플러스 6% 튀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왜 지금인가? 왜 굳이 ADR인가? 이게 진짜 주가에 의미가 있는가? 이걸 오늘 뉴스 말고 시장 구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SK 하이닉스는 지금 ADR을 꺼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반짝이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SK 하이닉스 ADR 이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저평가 구조를 깨기 위한 선택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출 시도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자면 SK 하이닉스는 퍼가 약 11배, 마이크론은 퍼가 약 29배. 그런데 실적은 3분기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11조 3,834억 원, 마이크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실적으로 압도적인 위인데 평가는 3분의 1 수준이다. 이게 바로 반도체 업종에 그대로 적용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을 왜 다르게 평가하나? 미국 증시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 현금 흐름을 봅니다. 반도체는 더 그렇습니다. HBM, AI, 서버, 데이터 센터 이건 전부 지금보다 2, 3년 뒤를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TSMC, ASML 같은 기업들이 높은 멀티플을 받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DR을 통해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인다면 같은 기업, 같은 실적에도 한국 반도체가 아니라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평가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세 번째로 ADR의 진짜 목적은 SOX와 ETF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슈가 밸류업됩니다. ADR의 핵심은 상장했다가 아니라 SOX 편입 가능성과 글로벌 ETF 자동 유입 구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해도 바네크, SMH하고 블랙락, 섭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패시브 자금이죠. 이미 TSMC, ASML은 ADR을 통해 SOX 구성 종목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규모는 엔비디아, 애플, TSMC, ASML, AMD 바로 그 다음 레벨입니다. 즉 기업 위상으로 봤을 때도 SOX 편입 논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편입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관건은 단 하나, 유동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 시장 거래 유동성은 SOX는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넣어주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 거래량,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SK 하이닉스 자사주 2.4%, 약 1,740만 주, 이 물량을 ADR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한국 ADR 종목들은 평균 거래량 대부분 100만 주 미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유동성 부족 ADR이 아니라 글로벌 패시브가 들어올 수 있는 ADR입니다. 이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자사주 2.4% 충분한가?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더 늘릴 수 있나? 추가 매입 시 수조, 수십조 필요합니다. 대주주 지분 예탁,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주 발행,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기존 자사주 활용입니다. ADR은 전략 예탁이 필수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예탁기관에 맡기고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과장인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DR 하면 꼭 나오는 말이죠. 의결권 해외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ADR 보유자는 법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은 BNY 멜론, JP모건 같은 예탁기관이 행사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지침을 받아서 대리 행사는 할 수 있는 구조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ADR 투자자의 의결권 참여율이 낮다는 것. 이 경우 ISS, 글래스로이스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직접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즉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경영권 붕괴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상 관리 가능한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ADR은 우회인가? 요즘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ADR이 소각 회피 수단이 아니냐, 아직은 법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ADR은 자사주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예탁기관에 이전하고 증서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로 한국 기업은 왜 ADR 밖에 없나? 여기서 한번 시선을 넓혀봅시다. 왜 한국 기업은 미국에 직접 중복 상장을 못할까? 법으로 막혀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회계기준 이중 부담이 들고요. 공시 충돌, 거래소 승인 절차 불명확, 유동성 이탈 우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ADR. 본주는 한국에 두고 달러로 미국에서 거래한다. 제도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유일한 글로벌 진출 투자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건 상장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SK 하이닉스 ADR 이슈는 단순한 미국 상장 이벤트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계, SOX ETF 패시브 자금, 자사주 활용 전략,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한계, 이 모든 게 한 번에 겹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ADR은 주가를 올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받을 모델을 바꾸는 선택이죠. 그래서 이건 반도체처럼 미래를 먹고 사는 산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SK 하이닉스 ADR을 봐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에서 종목으로, 종목에서 구조로, 주식 사막 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